자, 제시문 나를 한번 봅시다. 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12진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12진법으로 표현한 네 자릿수 A, B, C, D, 12는 12진법 수 A, B, C, D는 10진법 수로는 A는 이제 A는 10의 값을 나타내요. 숫자로는 10진법으로는. 근데 우리가 진법을 나타낼 때 C진법 이상이 넘어가면은 자릿수 값이 10 이상을 넘어가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영문자로 대신해서 나타내거든. 응? 영문자나 뭐 특별한 기호들을 사용, 뭐 물음표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골뱅이 표시 들어가고, 뭐 그런 기호들 별 짓을 다 해가지고, 손가락 모자라면 발가락, 머리카락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듯이, 한 단위로 그렇게 크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사실 뭐 이 거듭제곱으로의 표현이 기본적으로는 진법에 대한 표현이지, 그치? 거듭제곱의 표현이 그 진수로서의 표현, 12진수면 12의 거듭제곱의 꼴로. 자, 이제 백팩터리얼을 아까 전에 10진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의 개수에 관한 걸 뒤에 나타난 영의 개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12진법, 백팩터리얼을 12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영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그럼 뭐의 배수만 살펴보면 돼? 그치, 곱하기 12의 거듭제곱이 나올 때마다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겠지? 자릿수가 올라가면 0이 붙겠지? 하나씩. 그치? 백팩터리얼을 12의 거듭제곱이 포함되도록 했더니 12의 3승으로 끝났다. 그러면 12진법으로 나타내면은 12의 3승 자리는 값의 의미를 가지지만 12의 2승 자리는 값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0이란 얘기, 0 곱하기 12의 12승이란 얘기지? 2승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제 0이 나타나게 돼요. 즉,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에서 어떤 배수들만 살펴보면 돼? 2의 거듭제곱, 4의 배수들과 4의 거듭제곱들과 그치? 4의 거듭제곱들과 3의 거듭제곱들만 살펴보면 된다. 소인수 분해에서. 즉 뭐를? 백팩터리얼을 100을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4의 배수들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4의 거듭제곱의 배수들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그치? 그것만 세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10진법에서 0이 나타나는 개수를 2와 5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봤듯이 12진법이면은 12를 구성하는 소인수들. 그치? 4와 3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뭐 2와 6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얘기지. 소인수분 했을 때 나타나는. 만일 뭐 14진법이다. 그러면 뭐와 뭘로? 2와 7의 거듭제곱을 살펴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작은 거듭제곱 지수의 개수만큼 0이 나타날 것이다. 똑같이. 이제 일반화시킨 거죠? 10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백팩터리얼을 10진법으로 나타내서 나타나는 뒤에 0의 개수를 n진법으로 이제 확 일반화시킨 거예요. 제시문 나에서는. 알겠지? 자, 진법의 일반화에 관한 얘기다. 하는 거는 가우스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3의 거듭제곱들, 그치? 3의 거듭제곱의 배수들이 몇 개 들어있는지 그걸 통해서 지수가 3의 거듭제곱이 몇인지 그걸 알아내는 거고. 소인수분 했을 때 지금 위에 P는 뭘 계산하고 있는 거야? 2, 4, 8에서 그치? 2의 거듭제곱의 개수들을 갖다 지금 보고서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48개. 그래서 요게 작으니까는 작은 쪽 따라가서 12의 48제곱이 12의 거듭제곱으로 소인수분 했을 때 1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 수이다. 그래서 백팩터리얼을 뭘로 나타내면? 12진법으로 나타내면 끝에 0이 몇 개 나타난다? 48개가 나타난다. 0의 개수가 아까 전에 10진법을 했을 때보다 더 많네. 그치? 아까는 10진법을 했을 때 0의 개수가 20 몇 개였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12진법을 했는데 뒤에 0의 개수는 더 많이 나타나. 48개가 나타나. 10진법을 했을 때 아까는 20 몇 개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 왜 그래? 그치? 백팩터리얼이 4나 3으로 나눠지는 개수가 더 많다는 얘기야. 10이라는 수가. 백팩터리얼이 12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그치? 진법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타나는 0의 개수는. 알겠지? 자, 중요한 건 제시문 다 해요. 실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봐봐. 0 이상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팩의 자리, 2팩의 자리, 3팩의 자리, 4팩의 자리 등을 사용하는 팩터리얼 진법이 있다. 이건 아예 새로운 수학적 표현에 관한 거야. 알겠지? 진법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10진법, 뭐 5진법 이러면 5의 0승 자리, 5의 1승 자리, 5의 2승 자리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치?
5의 거듭제곱 막 어떤 n지법이 n의 거듭제곱의 수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팩토리얼 진법은 어떤 특정 수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진법수 1, 2, 3, 1, 2, 3 더는 안 된다. 4, 3, 2, 1 팩토리얼 수라고 한다면 요 팩토리얼 수는 1 곱하기 1팩 플러스 2 곱하기 2팩 플러스 3 곱하기 3팩 플러스 거꾸로는 왜 거꾸로 쓰고 있냐? 4 곱하기 4팩 거꾸로 쓰면서 고생은 에이 저쪽 뒤에다 썼으면 되는 걸. 팩토리얼 진법수 4, 3, 2, 1은 4 곱하기 4팩, 3 곱하기 3팩, 2 곱하기 2팩, 1 곱하기 1팩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수. 이거 실제로 이제 팩토리얼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십진법에 어떤 값이 나오겠지? 십진법의 어떤 값. 그 수에 대응되는 십진법의 이 계산에서 나타나는 십진법 수에 대응하는 수를 이런 식으로도 팩토리얼 진법이라는 요 표현을 써서도 자릿수마다 값이 변하지 이거. 근데 거듭제곱이 형식이 아니라 팩토리얼 값이 하나씩 더 증가해서 나타나는. 알겠지? 이런 수의 표현도 가능하다. 그리고 논제 3번은 제일 중요한 문제. 논제 3번은 이렇게 표현된 팩토리얼 진법 수는 어떤 특정 수 하나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팩토리얼 진법 수는 유일하다. 예를 들어서 십진법으로 10이라고 하는 수는 십진법으로 쓸 때 10이라는 수는 이것에 대응되는 팩토리얼 진법의 표현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 응? 어떻게 되나? 얘가 1, 여기가 얼마야? 4, 여기 하면은 5에다가 3팩이면은 3팩이면 6이지. 11이 되어버리네. 그치? 그래서 3팩 곱하기 1 플러스 2팩 곱하기 2팩, 2 곱하기 2팩. 그치? 플러스 0 곱하기 1팩. 이렇게 해서 10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3 팩토리얼 진법수는 어떻게 되게 돼? 1, 2, 0 팩토리얼. 이렇게. 진법수. 요게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10에 대응되는 숫자는 이 표현밖에 없다. 이 숫자의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 또 다른 어떤 팩토리얼 진법수로 같은 수를 나타낼 수는 없다. 1, 2, 0이 아닌 다른 팩토리얼 진법수의 표현으로 10을 나타낼 수는 없다. 104 아닌데요? 예? 104. 봐봐. 여기가 1이지. 여기가 0이지. 여기가 4지. 그치? 4 곱하기 1팩은 여기에는 요게 4가 지금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로 나누어지죠. 그치?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팩이 아니라 2 곱하기 2팩으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팩토리얼 진법수에도 자릿수의 값에 제한이 있는 거야. 십진법의 한 자릿수는 0에서 9까지 이상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팩토리얼 진법수는 그 자릿수 팩토리얼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4, 3, 2,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팩토리얼 진법수로 네 자릿수를 나타냈을 때 나타냈을 때 가장 큰 수예요. 가장 큰 수예요. 여기에다가 1만 플러스 1만 응 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플러스 1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 플러스 1. 숫자 하나만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 요거 두 개 합쳐서 뭐 돼? 여기 1 곱하기 1팩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면 2 곱하기 1팩이 되거든. 그럼 몇 팩 돼? 그렇죠. 요게 2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릿수가 2팩짜리로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팩짜리에 2가 하나 더 커져서 뭐가 되게 돼? 3 곱해져서 3팩이 돼버리지? 마찬가지로 여기 3팩에 그러면 한 자리 올라가서 여기가 4팩이 돼버리게 돼. 4팩에 가서 또 하나 붙어서 여기가 5팩이 되게 돼. 즉 4팩토리얼, 네 4팩토리얼 자리에서 가장 큰 수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바로 그 윗수 1, 0, 0, 0, 0 팩토리얼 수 5팩짜리를 가지는 이런 수로 변해버리게 돼요. 즉 팩토리얼 진법에서도 자릿수가 올라가는 규칙은 똑같이 일반 진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팩토리얼 진법의 표현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겠죠? 아, 기왕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n자리
n팩짜리까지 1팩짜리에서부터 n팩짜리까지 숫자 중에 n팩짜리까지 중에 숫자 중에 팩토리얼 진법수로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수를 이런 형태로 나타내 보면 시진법의 표현을 이런 걸로 나타내면 시그마로 쓸 수 있겠죠, 이거. 시그마로 쓸 수 있겠지. 시그마 k 곱하기 k 팩토리얼. k 이퀄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이게 n팩짜리 중에서 n팩짜리까지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예요. 팩토리얼 진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여기에 플러스 1만 해도 어떻게 되게 돼? 플러스 1만 하면은 그쵸, 1팩짜리에서 쫙 하고 밀려서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n 플러스 1팩. 그럼 n팩짜리가 아니라 n 플러스 1팩짜리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1만 더해도 1만 더해도 그 얘기는 n팩짜리에서 가장 큰 이 값은 팩토리얼 진법수로서 얘를 팩토리얼 진법수로 실제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1, n-2, n-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치? 마지막에 1 팩토리얼 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수라는 얘기야. 팩토리얼 실제 수로는. 그걸 시그마 형태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십진법에서 n자릿수의 가장 큰 숫자를 시그마 거듭 제곱의 시그마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게 돼요? 표현법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정리해서 일반화해서 쓰는 것도 좀 요령있게 수열 배웠고 정리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n자리의 가장 큰 수란 얘기는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9999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거지? n자리까지 1의 자리에서부터 그치? 1의 자리에서부터 n자리까지 1의 자리에서부터 n자리까지 9로 다 채워져 있으면은 n자리 수 중에 십진법의 n자리 수 중에 가장 큰 수죠 이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게 돼? 시그마 9 곱하기 10에 그치? k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k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9로 가장 큰 수가 되겠지. 근데 십진법에서는 한 자릿수의 가장 큰 수가 9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팩토리얼 진법에서는 한 자리의 가장 큰 수가 고정이 안 돼 있지? 그 자릿수가 어떤 팩토리얼 자릿수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K가 붙은 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수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된 요 시그마의 값은 결국은 이거보다 한 자리 더 큰 놈. 1 더하기 1 해가지고 한 자리 더 큰 놈 뭐야? n 플러스 1팩이죠. 거꾸로 n 플러스 1팩. 1 곱하기 n 플러스 1팩보다 몇이 작아 얘는? 하나가 작은 거. 요걸 증명하라가 논제 2번이야. 소문항 2번. 팩토리얼 진법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했느냐? 제시문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n팩짜리의 가장 큰 숫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칙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해라. 이게 논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진법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진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론에 관한 걸 지금 보고서 있는 거야. 그걸 일반화해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특별한 비교과적 표현으로서 이제 팩토리얼 진법이라는 수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서 있는 거고. 지금 요 문제는 실제 대학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시겠죠? 성신여대에서 2012학년도에 실제로 출제했던 문제야, 이거. 근데 실제로 문제 3번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예요. 문제 2번도 학생들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게 진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해석해서 푸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그냥 거의 수학적 귀납법을 그냥 증명하고 끝내버리는 이게 그 자릿수의 n자릿수의 n팩 자릿수의 가장 큰 수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해석을 안 하면은 그걸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은 나중에 3번 문제에서 막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라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여하튼지 요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건 일단 뭐부터? 이거는 n 이퀄 1부터 그냥 증명하는 거야. 알겠죠? 다른 제한사항 없으니까 n 이퀄 2부터 증명해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n 이퀄 1일 때 어때? n 이퀄 1일 때
1 곱하기 1팩이죠, 좌변이. 1 곱하기 1팩은 2팩 마이너스 1. 돼요? 되지? 그러므로 성립한다. 끝. 혹은 1 곱하기 1팩은 1 플러스 1팩 마이너스 1. 이 구조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n 이퀄 1일 때. 그치?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러므로 n 이퀄 1일 때 성립한다. 됐죠? 끝이야. n 이퀄 1 증명. 내가 지난번에 뭐 수학적 기록하면서 n 이퀄 1일 때 증명 거의 쓰레기 증명이라고 그랬잖아. 쓰레기 증명이라도 써야 돼. 안 쓰면 감점이야. 그냥 답안지에다가 쓰레기 이렇게 쓰지 말고 너무 이렇게 쓰지 말고 실제로 이제 해서 보여줘야 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n 이퀄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즉 n 이퀄 k에 대해 성립. 근데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돼. 봐봐. n 이퀄 k에 대해 성립한다면 여기 n 대신에 k 넣어야 되지. 그냥 여기다 n 대신에 k 넣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k가 중의적인 표현이 돼버리게 돼. 그치? 그러니까 요 k에 대한 기호를 어떻게 해야 돼? 요 k에 대한 기호를 바꾸거나 얘를 k로 바꿀 때 이걸 다른 걸로 바꾸거나 n 이퀄 k가 아니라 굳이 k에 얽매여 살 필요 없어. 알겠지? n 이퀄 m에 대해 성립할 때, 가정할 때 n 이퀄 m 플러스 1에 대해 성립하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일 때 m k 곱하기 k 팩토리얼이 m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이라면 이라고 가정하면 가정이란다. 가정. 자, 이거는 이런 등식을 보여줄 때는요.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좌변을 갖다가 m 플러스 1로 확장을 해서 좌변을 m 플러스 1로 확장한 다음에 그것이 우변의 꼴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거나 우변을 m 플러스 1의 꼴을 보여서 그것을 좌변으로 변형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알겠지? 다만 여기에다가 양쪽에 동시에 대입해서 보여주면 안 돼. 양쪽에서 동시에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왜 안 돼? 그치. 양쪽에다 동시에 대입하면은 이미 등호가 성립했다는 전제를 깔아버리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돼? 그쵸. 순환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순환적 오류가. 결론을 전제로 삼아서 대입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논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증명할 때는요. 한쪽에 대입해서 다른 쪽의 값으로 유도해 가도록. 그래서 결과가 오른쪽이 된다. 알겠지? 자, 여기에다 그대로 여기 m 플러스 1이 되는 꼴을 한번 생각해봐. m 플러스 1이 되는 꼴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m 플러스 1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요거는 시그마 m에 k 이퀄 1부터 k 곱하기 k 팩토리얼 플러스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m 플러스 1 하나 떼가지고 추가된 거 마지막에 m 플러스 1 하나 떼가지고 시그마에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해줘. 왜? 뭐 써야 되니까? 귀납적 가정 적용해서 써야 되니까. 우리 대입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전부 다 귀납적 가정 형태 만들어서 대입하고, 그치? n 이퀄 2도 있다고 한다면 n 이퀄 2의 형식도 대입하고 하면은 끝나버렸지?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 귀납법이야. 이거는 문제 자체는 이런 방향성만 알면은. 지난번에 했던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어려운 귀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귀납적 가정에서 뭐야? 이 부분은 그냥 요거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묶이네요. 그쵸? m 플러스 1 팩토리얼, m 플러스 1 팩토리얼 묶이죠? 그래서 m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m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한 거지?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m 플러스 1에 1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1 요거 써줘야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더라? 그치. m 플러스 2팩인데 m 플러스 2팩으로 쓰는 것보다 m 플러스 1 플러스 1팩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m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가 m일 때 여기가 m 플러스 1팩이었잖아.
그치? n 플러스 1팩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m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에서 하나 커진 것, 하나 더 큰 것 팩토리얼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물론 n 플러스 2라고 써줘도 뭐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응? 간단하게 쓰려면. 증명 끝이죠? 그치? 그래서 m에 대해서 성립했던 구조가 n 플러스 1에서도 똑같이 성립되므로. 그치? 마지막에 그런 결론 정리하는 요령만 있으면 돼. 자, 수학적 기납법에 활용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 요 1번 문제는요. 기본 예제 1번 시간 좀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연습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쵸? 수학적 기납법과 기류법에 관한 다시 연습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조금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좀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을 수의 표현의 성질을 다룬 문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보는 거야. 3번 문제는 기류법으로 증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진법에 있어서 수의 표현의 유일성에 관련된 거예요. 자, 말은 좀 어려워요. 진법에 있어서 수의 표현에 있어서 진법에 있어서 특정 수의 표현은 유일하다. 뭐 2라고 하는 숫자를 1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2라고 하는 숫자는 십진법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딱 이것밖에 없다. 표현법이. 시진법으로는. 시진법에 2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산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진법 자체로 표현할 때. 이진법을 2를 갖다가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1형이 되지? 자, 이진법으로 1형 말고 2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 표현의 기본이기도 해. 어떤 특정 수학적 대상을 나타낼 때는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단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말 조금 더 어렵게 할까? 싫어? 바로 거기서 에이 뭔가 있는 책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 그래서 그런 진법에서의 어떤 표현의 유일성이 팩토리얼 진법에서 성립하는가. 자, 팩토리얼 진법으로 자릿수 값을 n팩 자리까지 해서 an, an-1, an-2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라 자릿수의 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해서 a의 1팩까지 자릿수로 팩토리얼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팩토리얼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각 자리의 값들 이렇게 가지는. 자, 이 값을 실제로 어떤 수, 십진법으로 나타내서 어떤 수 p를 나타낸다고 합시다. 자, 똑같은 p를 나타내는데 똑같은 p라는 수를 팩토리얼 진법으로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이 존재하더라. 할 수 있다. 팩토리얼 진법 수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 거야. 적어도 이때 각각 대응하는, 각 자리에 대응하는 값들 중에 최소 어떤 자리 하나는 일치하지 않는 자리의 값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같은 수를 팩토리얼 진법에 서로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라. 증명해라. 즉 유일하다. 근데 이거는 팩토리얼 진법에서 아니라 다른 진법에서도 증명할 때 유용한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릿수 표현을 저렇게 해가지고. 자,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렵고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바닥의 수학적 표현에서의 배경식 점검하는 거야. 알겠지? 자, 물론 어떤 두 수가 그것의 하나의 어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릿수가 일치해야 돼. 왜? 자릿수가 다르면은 어떤 그 진법의 표현에 있어 팩토리얼 진법이 되건 어떤 진법이 되건 간에 기본적으로 자릿수가 다르게 되면은 자릿수 자체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채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윗자리의 가장 작은 수도 윗자리의 가장 작은 수, 네 자리의 가장 작은 수지 이게. 네 자리 숫자 중 가장 작은 수지.
큰 자리의 가장 작은 수도 작은 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는 항상 크거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자릿수가 다르면 결코 이 두 수는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적어도 같다라는 얘기하려면 자릿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지? 네. 팩토리얼 진법에서 여기에가 자릿수가 하나가 더 많다. 얘는 n 플러스 1팩짜리고 얘는 n팩짜리다. 이렇게 끝나 있다. 그치? 제일 윗자리가. 그러면 n팩짜리 가지고 n 플러스 1팩짜리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아까 전에 봤잖아. 마이너스 1. 최소 마이너스 1은 더 크다. 그 윗자리는. 윗자리의 가장 작은 팩토리얼 자리값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같아야 돼. 그러면서 중간 어딘가에서 다른 놈이 최초로 나타난다고 하자. 자릿수는 같은 상태에서 요거랑 같을 수도 있지. 첫 자리 요거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이상 나타난다. 최초로 다른 자릿수가 나타나는 걸 갖다가 m자리라고 하자.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른 거는 좀 특수한 경우야. 처음부터 다 다른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오히려. 처음부터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설명해야겠지. 그래서 최초의 앞부분에서는 갖고 m자리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자. 자, 두 수가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 두 가지가 있죠. 그쵸. 빼서 0, 나눠서 1. 그치? 자, 여기서는 빼는 방법을 취해봅시다. 나누기 딱 봐도 나누기는 골치 아플 것 같잖아. 나중에 이런 시그마로 표현하고 막 할 것 같은데 꼬라지가. 스스로 무덤파고 갈 일은 없지. 그치? 혼자서 내년까지 풀 수 없잖아. 자, 마이너스로 해서 계산하자. 그러면 좌변은 같은 수기 때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변은 같은 자릿수들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치? 같은 자릿수들. 그러면 결국 얘는 표현하면은 우변은 표현하면 시그마로 자릿수 표현할 수 있지. 팩토리얼 표현으로 해. A의 K에 곱하기 K 팩토리얼 자리의 값이 AK다. 이렇게 식으로 해서 시그마. 그치? 어디까지? n자리까지. 그치? 그 다음에 K 이퀄 1의 자리에서부터. 빼기 AK 빼기 BK. 곱하기 K 팩토리얼. 빼면은. 됐어요? 같이 대응하는 자리끼리 어차피 빼면 되니까. 이게 0이 안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치? 이게 0이 될 수 없다. 자, 이게 0이 될 수 없다는 건 성립한다면, 같다면은, 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부정명제 만든 거야. 규율법의 부정명제. 서로 다른 것이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식이다. 어떻게? 자, m자리에서 다른 게 나타났다. 그러면 m 이전의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 같은 것들일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하게 되면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m까지만 해도 되겠죠? 자, 이제 별거 아닌 표현이에요. 뭐냐면 AKAM 마이너스 BM 곱하기 M팩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M 마이너스 1 시그마를 하나 딱 분리한 겁니다. 제일 큰 자리 숫자 하나를 분리해낸 거야 바깥으로. 그치? 앞쪽으로 뺀 거야. 제일 큰 자리 숫자를 AK 마이너스 BK 나머지 자릿수들에 대한 차 K 팩토리얼. 자,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요거를 A라고 하는 수라고 생각하자. 결과적으로 계산해서 얘도 어떤 B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고 합시다. 자, 두 수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두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 두 수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이 도대체 뭔지.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두 가지 조건.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안 돼. A와 B의 크기는 어떻다? 크기는 같고 그치, 방향은 반대이다.
부호가 반대이다.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수의 합이 0이 된다는 수학적 조건이에요. 진짜로 바닥에 연산 개념들, 표현의 개념들 지금 쓰고서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치? 차가 0이 된다는 개념, 합이 0이 된다는 개념이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구체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자릿수의 가장 큰 값은 어떤 표현이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용은 초등학교 내용인데 절대로 초등학생들이 쓸 수 없는 수학적 기호들을 쓰고서 있죠. 뭔가 이상해. 초등학교 때 배우면 좋은데. 그래서 수학에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학 가지고 고생 안 하게. 자, 여하튼지 얘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을 위해? 부호의 문제가 아니야. 부호하고 이전에 두 수는 크기가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무슨 팩짜리야? 얘는 n팩이야. 얘는 최대가 몇 팩이야? n-1팩짜리야. 근데 앞에서 증명했지. n팩짜리의 가장 큰 수도 n 플러스 1팩의 자리의 가장 작은 수보에서 하나 작다. 즉 n팩의 가장 큰 수도 n 플러스 1팩의 가장 작은 수보다도 작다. 자릿수가 다르면은 크기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n팩짜리죠? 그치? 얘는 n팩짜리지? 얘는 어디 자리까지 밖에 안 돼? n-1팩 밖에 안 되지? 뒤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붙었지만 결국 제일 큰 자리가 n-1팩짜리란 말이야. 즉 n-1팩짜리하고 n팩짜리하고 합을 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부호가 반대여도 0이 안 된단 말이야. 절대값이 무조건 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변이 0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성립할 수 없으며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진법의 표현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부분의 표현만 달라지냐면 여기 팩토리얼 곱으로 되어 있는 요 표현만 달라져. 진법의 표현에서는. 그치? 응? 요 부분이 뭘로 바뀌는 거야? 아까 했듯이 뭐 10진법이면은 10에 k-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제곱수로만. 어차피 여기는 10-k이고 여기는 10의 k승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 10의 m승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 m자리까지 가는 거고 얘는 n-1자리까지 가는 거지? 아, 여기가 n-1인가? 그치? n-1. 맞나? 그치? 여기는 n-1자리, 여기는 n-2자까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합이 같아질 수가 없어. 크기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릿수가 다르면. 네. 자릿수가 다른 걸 더해서 0이 될 수 없다는 걸 설명으로 얻은 거예요. 요거 이미 했지 요거. 이게 그거야. 이변에서 했던 게. 봐봐. 이 수는 무슨 자릿수의 가장 큰 수? K팩짜리, N팩짜리까지의 가장 큰 수야. 얘는 뭐야? 얘소는 요거는 n 플러스 1팩. 여기 곱하기 1이 있는 거지? n 플러스 1팩의 가장 작은 자리야. 가장 작은 자리야. 왜냐면 나머지 팩토리얼은 다 0이니까 지금. 얘는. n 플러스 1팩만 자리만 1이고 나머지 뒤에는 다 0이란 얘기지? 요것만 딸랑 있으면은 시그마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한다면 m이 3이라고 한다면 3 곱하기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팩터리얼 곱하기란다. 3, 2, 1 팩터리얼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이 수는 세 자릿수 중에 팩터리얼 세 자릿수 중에 가장 큰 수지? 네. 그치? 그런데 얘는 4팩이죠? 4팩이라고 하는 수는 4팩이라는 수를 이걸 팩터리얼 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게 돼? 1 곱하기 4팩. 그치? 1 곱하기 4팩 플러스 0 곱하기 3팩 플러스 0 곱하기 2팩 이렇게 팩터리얼 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써야 되지? 0 곱하기 1팩. 그래서 4팩터리얼은 1, 0, 0, 0 팩터리얼 수야. 알겠지? 여기서 빼기 1을 한 거예요. 뒤에 빼기 1. 빼기 1. 이게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즉, 네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죠. 네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에조차도 세 자릿수의 가장 큰 수보다 크거든. 왜? 1만큼 더 큰 거지? 그치? 그러면 저기다가 문제 2에서 증명했으니 그치. 그쵸. 그쵸. 여기에다가 뭘 쓰면 된다? 논술 문제 특징이야. 앞에 문제 푼 거를 갖다 이용해서 뒤에 문제다 활용하는 거. 귀류법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 그랬잖아. 앞에 결과 이배된다. 앞에 결과 이배된다. 앞에 2번의 결과 때문에 요것과 요거는 절대 크기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야. 실제 답안에서는. 정말 요령 있게 잘 쓰신 분은. 알겠지? 저처럼 지금 미친 듯이 이거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라이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둘이 시험 보면 학생은 대학 가고 나는 그냥 집에서 놀아야 돼요. 논술 문제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상호간 연계성. 특히 귀류법은 앞문제 결과나 이런 거 많이 이용했잖아. 그게 여기에 지금 녹아있는 거야, 이 문제에도. 2번 문제의 결과를 이 두 수와 같을 수 없다는 데 써먹는 거야. 알겠지? 큰 자리의 가장 작은 수도 작은 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도 크기 때문에 앞부분과 뒤, M팩과 M팩과 그 다음 M 플러스 1팩과 M팩과 M 마이너스 1팩 자리의 수는 절대로 크게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0이 될 수 없다. 끝나는 거야. 논제 2에 의해서. 자, 진법 표현의 기본적인 요소 한번 좀 잘 생각해 두시고 점검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시간 많이 들여서 했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표현법에 관한 기본적인 우리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수의 표현에 관한 것조차도 사실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녹록한 문제들이 아니야. 논술 문제에서는. 이외에 이 3번 문제가 학생들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형식적으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모르는 게 아니라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 근간에 기본적 개념을 일반화를 시켜서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진수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몇 가지를 아예 이 문제를 통해서 3-4가지 이상을 지금 점검한 겁니다. 크기에 관한 것, 자릿수의 크기에 관한 것, 최대수의 표현에 관한 것, 그리고 표현의 유일성에 관한 것. 알겠지? 그리고 팩토리얼 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의 표현에 대한 표현법까지도 다뤄봤은 거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네, 여기까지 보고 1번 문제 기본 표현법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에 거기 뒤에 보면은 뭐 다른 문제 2번 문제도 있고 한데 2번 문제야 연습 예제 문제. 기본 예제 2번 정도 있는데 기본 예제 2번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이게 작년에 모의논술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2015학년도에 근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시 출제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수의 표현과 성질에 관한 이야기라서 여기다가 실어놓긴 했지만은 알겠지?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넘어가고 바로 섹션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법에 관한 거는 첫 문제에서 한번 보고 오히려 이제 뒤에서 나머지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의 정리나 수와 관련된 특별한 함수적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라 그런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3시 50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4시에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